이제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트럼프 2.0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주식시장의 시선을 짚어보겠습니다.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공약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공약은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이 14가지 정도 중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. 첫 번째는 이제 외교 정책이 있겠고 두 번째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. 먼저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식하고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더 격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시장에 연결해 보면은 전쟁의 종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가는 낮아질 거고요. 이슬람에 대한 테러리스트 척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투자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.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더 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입 물가는 좀 올라오게 되겠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흐름은 유가는 낮아지고 미국 방산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, 미국인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수입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당장의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에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은 미국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무역 마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무역 마찰이 강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한국은 수출로 인해서 경제가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역 마찰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전반적인 무역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가장 저희가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인 한국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본다면은 저희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입을 완벽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를 완벽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고 이 중국산 반도체가 더 이상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입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서는 좀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언급하셨지만 이 트럼프 2.0 시대의 변화가 예상되는 다른 섹터나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외교 정책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트럼프 2.0 시대에 결국에 경제 정책은 2016년 그리고 2020년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감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감세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트럼프가 됐을 때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다만 한국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기차 부분입니다. 한국 코스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경제 정책에서는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결국에는 반도체 시설 확충은 미국 내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외에도 제약업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를 좀 더 수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정책을 내놓고
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제약업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2016년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2021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제약업종은 트럼프 임기 때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2024년에 다시 트럼프 시기가 온다 하면은 오히려 제약업종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선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. 미국 대선이 우리 시장에 내년 미칠 변수 중 가장 큰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미국 대선 외에도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국의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저희는 4월 달에 있을 한국의 총선도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크레딧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게 부동산 PF인데 이 한국 총선을 기점으로 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여러 세미나를 해보면 결국에는 외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변동성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부동산 PF인 것 같고요. 일단은 다행인 점은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진행이 되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담,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한층 덜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 부분이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복 기대감은 좀 긍정적이나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, 한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. 한국의 가계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대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가 터지게 되면은 한국의 이런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총선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